오늘은 이제 공유결합하고 거기에 따른 분자 구조를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공유결합을 배웠죠. 그래서 공유결합 배우면서 뭐 했었냐면, 그 루이스의 전자점식을 통해 가지고 전자점식을 가지고 분자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배웠다, 그죠?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NaCl 그러면 Na와 Cl이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분자라고 하지도 않고 구조라는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공유결합의 경우에 H2O 그러면 진짜 H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겁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수소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 그러니까 어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있다면 그 원자들이 3차원 공간에서 어떤 기하학적 배열을 하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근데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원자와 원자 사이에 전자와 관계가 있는데, 공유결합의 경우에는 전자쌍이 생기면서 결합을 하죠. 그러면 그 전자쌍들이 어떻게 배열하는지에 따라서 분자 구조가 바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에서 분자 구조를 따질 때 봐야 될 게, 처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분자 모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뭘 그려봐야 되겠습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고 나면요, 중심 원자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뭐 이원자 분자 같으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서로 마주보고 있다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뭐 H2O, CO2, NH3처럼 원자가 3개 이상이면 분명히 결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원자가 일반적으로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원자들이 결합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뭘 찾아야 된다? 중심 원자를 찾아가지고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이용해서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하면 뭐 할 수 있다? 분자 구조를 따질 수 있다. 그럼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혹시나 이게 안 돼 있으면 앞에 가서 공유결합을 공부하고 와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설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면 중심 원자가 누구고 공유 몇 개고 비공유 몇 개인지 찾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걸 찾아가지고 중요한 건 뭐다?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전자쌍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유 전자쌍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그 전자쌍들이 서로 뭐 한다는 거죠?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반발. 일반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보다 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반발이 좀 더 뭐하다? 크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건 전자끼리는 마이너스로 같은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 한다?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 전자쌍 반발 원리고요. 앞에서 우리가 중심 원자의 공유가 몇 개다, 비공유 몇 개다 찾았죠? 그러면 그 전자쌍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원자들의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이번 단원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직접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부터 하면 이런 거죠. 중심 원자에 이게 바로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뭐 공유가 됐건 비공유가 됐건 일단 그건 나중에 구분하고요. 전자쌍이 2개, 그러니까 두 쌍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 전자쌍 2개가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전자쌍과 중심 원자까지가 전부 일직선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2개 있으면 무슨 구조라고 하고요? 직선 구조라고 하고, 각도는 몇 도가 된다? 180도. 뭐가? 요 각도, 전자쌍과 전자쌍이 이루는 각이 180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됩니까? 두 번째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준은 중심 원자고요. 중심 원자에 공유가 됐건 비공유가 됐건 간에 전자쌍이 3개 있으면 보세요. 자, 요 전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같은 평면상에 있대. 요 각도가 몇 도가 되면 되냐면 바로 120도 각도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3개 있는 경우에 무슨 구조가 된다? 바로 우리가 삼각형을 이룬다. 근데 삼각형인데 같은 평면상에 있으니까 삼각평면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도는 몇 도가 되는 거죠? 120도가 되는 거죠. 평면도 2차원, 직선도 2차원이니까 요 구조와 요 구조는 둘 다 무슨 구조? 평면 구조. 평면 구조라는 건 전자쌍들이 전부 하나의 평면상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공유가 됐건 아니면 비공유가 됐건 전자쌍이 몇 개가 있으면 4개가 있으면 자 봅니다. 예전에는 이런 구조인 줄 알았어. 중심 원자에 이렇게 전자쌍. 그럼 평면 구조죠. 몇 도가 되죠 이게? 90도가 될 텐데 어차피 분자 구조 역시나 3차원 공간에 배열을 하면 되기 때문에 90도보다 더 큰 각도가 있다면 그게 더 안정하겠죠? 실제로 여기 보면 지금 정사면체 모양인데요. 이 각도가 몇 도가 되죠? 바로 109.5도가 되죠. 그러니까 평면 구조를 해서 90도 하는 것보다 입체 구조이긴 하지만 무슨 구조가 되면 정사면체 구조가 되면 전자쌍들이 109.5도로서 뭐 할 수 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물론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이 전자쌍들이 공유냐 비공유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 나중 이야기고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된다는 게 정리가 돼줘야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분자들의 구조를 따질 수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분자 구조를 따질 때 원래 중심 원자에 공유만 있는 경우가 있고 공유도 있고 비공유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쉬운 것부터 갑시다. 먼저 중심 원자에 공유만 있고 그 다음에 비공유는 없는 경우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비공유는 없고 공유만 있고 기본적으로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원자와 원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무조건 직선 구조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할 내용은요. 항상 중심 원자를 기준입니다.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공유만 두 쌍 있는 경우 물론 비공유는 없는 거죠. 적어줄까요? 비공유는 없는 경우 봅시다. 대표적인 예가 BH2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죠. 자 볼게요. 벨륨의 경우에 원자과 전자가 2개죠. 이렇게 준금속이기 때문에 공유결합도 가능한데요. 흔하진 않은 물질입니다. 여기에 H가 이렇게 결합하죠. 여기 H가 이렇게 결합하죠. 그러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쌍이 하나, 2개밖에 없죠. 이 구조죠. 그래서 전자쌍 반발원리에 의하면 요 전자쌍과 요 전자쌍이 몇 도 각도를 이루면 되죠? 180도 각도를 이루면 되죠. 근데 우리는 분자의 구조를 따질 때는 원자들의 기하학적 배열을 봐야 되거든요. 이 전자쌍에 수소가 붙어 있고 이 전자쌍에도 수소가 붙어 있으니까 수소와 베릴륨과 수소 역시나 무슨 구조를 하겠습니까? 직선 구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유가 2쌍이고요. 비공유가 없는 경우 그러면 무슨 구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선 구조가 되고 몇 도 각도가 된다? 180도 각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구조를 물으면 무조건 중심 원자 찾고 공유 몇 개냐, 비공유 몇 개냐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는요. 역시나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공유가 3쌍 있고요. 비공유가 없는 경우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뭐 BH3 같은 거 있죠. 또는 뭐 BF3 다 똑같은 건데. 자, 한번 볼까요? 붕소의 경우에 13족이죠. 우리 공유결합할 때 유일하게 옥택 만족 못하는 놈이었죠. 하나, 둘, 셋, 13족. 여기에 H, 여기에 H, 여기에 H. 그러면 중심 원자 찾고요. 중심 원자의 전자쌍 1, 2, 3, 3개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봅니다. 붕소가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전자쌍이 몇 도 각도로? 120도 각도로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원자들의 기하학적 배열이니까 여기에 원자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하시면 그러면 원자들끼리의 기하학적 배열도 뭐가 될 것이다? 얘처럼 삼각평면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 H 3개하고 붕소 하나가 전부 다 같은 평면상에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공유가 3쌍이고 비공유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구조는 무슨 구조가 되더라? 삼각평면 구조가 되고요. 각도를 물으면 몇 도 각도가 되더라? 120도 각도가 되더라.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역시나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공유가 4쌍 있고요. 역시나 비공유가 없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CH4입니다. 물론 얘는 많은데 문제 풀면서 보면 되니까 모양만 봅시다. CH4의 경우에 하나, 둘, 셋, 네 개죠. 14족이니까 여기에 H 붙여주고요. 여기에 H 붙이고 여기에 H 붙이고 여기 H를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일단 원자 치우고 중심 원자 기준으로 전자쌍이 1, 2, 3, 4 4개니까 여기다 적을까요? 탄소 해서 이런 식으로 전자쌍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뒤로 쑥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구조죠.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건 역시나 수소가 붙어 있느냐 하는 건데 전부 붙어 있으니까 이 전자쌍들의 배열이나 우리가 원하는 원자들의 기하학적 배열이나 전부 무슨 구조가 되더라? 정사면체 구조가 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공유가 네 쌍이고 비공유가 없는 경우 그러면 무슨 구조가 된다? 바로 정사면체 구조가 된다. 각도를 물으면 몇 도가 된다? 109.5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비공유 없는 것만 봤죠. 얘랑 얘는 둘 다 직선도 평면이고 삼각평면도 평면이죠. 그럼 이거 세 개 중에는 누구만 얘만 무슨 구조가 된다? 바로 입체 구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개는 무슨 구조다? 평면 구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는 경우는요. 사실은 이 결과하고 전혀 벗어나지 않고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공유가 있는 경우 한번 봅시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는 경우 한번 볼 건데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역시나 항상 기준은 중심이고요. 중심 원자에 공유가 세 쌍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여기에 비공유가 한 쌍 있는 경우 이렇게 한번 봅시다. 공유 전자쌍이 세 쌍이고요. 비공유가 한 쌍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 암모니아 같은 게 있죠. 질소 밑에 인이 있으니까 뭐 PH3 이런 것도 비슷한 구조가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 전염식을 그려봐야 되죠. 질소 원자과 전자가 5개죠. 이렇게. 그리고 수소가 붙을 거고요. 여기도 수소가 붙겠죠. 여기도 수소가 붙습니다. 그럼 지금 누가 중심입니까? 중심에 질소가 있고 비공유 하나에 공유가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비공유가 있는 경우를 공부할 때 공유하고 비공유를 일단 구분하지 말고요. 어쨌건 공유가 세 쌍이고 비공유가 한 쌍 아닙니까? 그럼 총 몇 쌍입니까? 4쌍이죠. 그러면 전자쌍 반발 원리에서 물론 비공유가 자리를 조금 더 많이 차지하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4쌍이 총 있어야 되니까 이 구조가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구조라는 거죠? 하나는 그냥 비공유로 있다 이 얘기죠. 즉 한마디로 원자가 붙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원자가 붙어 있는 건 여기에 수소가 붙어 있을 거고요. 여기에도 수소가 붙어 있을 거고요. 여기도 수소가 붙어 있겠죠. 여기 질소가 있고. 그러면 어차피 전자쌍 반발 원리에서 중심을 기준으로 4쌍이 있는 건 똑같은데 뭐라는 겁니까? 여기엔 원자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원자끼리의 뭐를 따져보면 이렇게 기하학적 배열을 따져보면 이런 구조를 보인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정사면체 구조에서 얘를 하나 뭐 한다? 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아까 질소가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4쌍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 수소가 있고 여기에 수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는데 여기 수소가 안 붙어 있으니까 얘를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밑에 삼각형이 있겠죠? 있고 마치 피라미드처럼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 삼각뿔 구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 쌍, 한 쌍도 어쨌든 총 몇 쌍이니까? 4쌍이니까 정사면체에서 뭐 한다? 출발을 한다. 근데 하나에는 비공유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가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원자들끼리 배열을 보면 이때의 구조가 무슨 구조가 되냐면 삼각 피라미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삼각뿔 구조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원래 이 각도가 몇 도였죠? 아까 정사면체일 때? 109.5도였죠. 그런데 여기 있는 비공유가 공유들보다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이 각도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겁니다. 이 비공유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109.5도였는데 약 몇 도쯤 된다?
107도쯤 된다. 뭐 106.8, 106.9, 107.1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약 그냥 107도가 된다. 중요한 건 뭐다? 원래 109.5도에서 파생됐는데 비공유가 자리를 좀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뭐 했다? 각도가 줄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 셋의 비공유 하나는 무슨 구조다? 삼각뿔 구조가 107도다. 그럼 이거 입체입니까? 평면입니까? 이 세 개가 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했을 때 요거 세 개가 한 평면이라고 봐도 얘가 위에 솟아 있으니까 무슨 구조가 된다? 입체 구조가 된다. 얘도 무슨 구조다? 입체 구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요. 자, 그 다음 볼 건 뭐냐면요. 공유 둘에 비공유 둘을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원자 기준으로요. 중심원자. 자, 공유가 둘. 그 다음에 비공유도 몇 개 있는 경우? 두 쌍 있는 경우 한번 볼까요?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공유 둘, 비공유 둘. 총 몇 쌍? 네 쌍. 미루어 설명할까요? 이 중심원자예요. 이게 누굽니까? 공유 둘에 비공유 둘이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얘가. H2O가 제일 대표적인 얘거든요. 자, 산소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수소 붙어 있죠? 여기에 수소 붙어 있죠? 그러니까 비공유 둘, 공유 둘. 그럼 이거죠. 여기에도 전자쌍이 있을 거고, 여기도 전자쌍이 있을 거고, 여기도 전자쌍이 있고, 여기도 전자쌍이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수소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안 붙어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분자의 구조를 따질 때는 원자들의 기하학적 배열이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산소에서 하나, 둘, 셋, 넷, 정사면체 4개, 전자쌍은 총 4개. 그런데 뭐 여기에 2개는 수소가 붙어 있는데 여기다 할까요? 여긴 수소, 여긴 수소가 붙어 있는데 여긴 안 붙어 있으니까 뭐 하자? 요거를 지우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마치 산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양이 됩니까? 굽어 있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공유가 둘이고 비공유가 둘이면 앞으로 무슨 구조라고 한다? 구분 구조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도는요. 아까 비공유 하나 있을 때 109.5에서 좀 줄어가지고 107이 됐죠? 이번에는 지금 비공유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이 각도가 더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자끼리의 반발이 비공유가 더 크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각도가 좀 더 줄어가지고 대략 몇 도쯤 된다? 104.5도쯤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정사면체도 입체 구조고요. 이거 삼각뿔도 입체 구조거든요. 하지만 구분 구조는 이렇게 산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붙어있는 구조니까 얘는 무슨 구조가 된다? 평면 구조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됩니까? 우리 뭐 배웠습니까? 직선, 삼각평면, 그 다음에 정사면체, 삼각뿔, 뭐까지 배웠습니까? 구분 구조까지 배웠죠. 그 중에 입체 구조는 정사면체 구조하고 뭐다? 삼각뿔 구조다. 요거를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자 구조를 따질 때는 어떤 물질이 나왔을 때 처음 보는 물질에도 당하지 말고 뭐 해라? 중심에 공유가 몇 개 있고 비공유가 몇 개 있는지만 뭐 해주면 된다? 따져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문제 풀 건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다중결합이라는 건 이중이나 삼중결합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중결합이라는 건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는 거죠. 두 쌍이 근데 중요한 건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다중결합의 경우에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다중결합은 무조건 이중결합이 됐거나 삼중결합이 됐거나 그냥 뭘로 생각해라? 단일결합으로 생각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탄소를 중심으로 CO2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사실 우리 원칙대로 하면 얘는 중심 원자에 공유가 하나, 둘, 셋, 네 개고 비공유가 없으니까 공유, 넷에 비공유 없으면 무슨 구조입니까? 정사면체 구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요 전자쌍과 요 전자쌍이 멀리 있을 때 이야기인데 떨어질 수가 없죠. 뭘로 생각해라? 그냥 이거를 단일결합. 이것도 단일결합. 그럼 얘는 중심 원자에 공유만 2개 있고 비공유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구조입니까 이거? 바로 180도 각도를 유지하는 직선 구조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분자 구조를 따질 때만은 2중이나 3중은 그냥 뭘로 생각해라? 단일결합으로 생각해서 공유나 비공유 수를 카운트해주면 앞의 내용과 똑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연습을 한번 볼까요?
그림은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하여 자 전자쌍의 배치를 나타냈다. 결합각을 써라. 자 분자 모양은 일단 중심을 기준으로 두 쌍이죠. 무슨 구조? 직선 구조 하시면 되고요. 각도는 180도 각도일 때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죠. 요거는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니까 무슨 구조? 삼각평면 구조. 그리고 삼각평면 구조는 제일 멀리 있는 것이 120도 각도가 될 거고요. 요거는 무슨 구조죠? 4개면은 정사면체 구조죠. 그리고 이런 각도가 109.5도 이렇게 답하시면 되죠. 자, 연습 2번 볼까요?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해라. 비공유와 공유 사이의 반발력은 공유 사이의 반발력보다 크다. 맞죠? 왜냐하면 무조건 비공유가 반발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자 비공유와 비공유 사이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와 공유 사이가 두 번째고요. 제일 작은 반발은 그나마 공유랑 공유가 되겠죠. 맞는 말. 비공유 전자쌍은 분자의 모양을 완전히 주죠. 예를 들어서 공유 둘에 비공유 하나면 공유 둘에 비공유 둘이면 무슨 구조가 됩니까? 구분 구조가 되는데 단순히 공유만 두 개 있으면 직선이 되죠.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영향을 줍니다.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수가 같더라도 비슷한 맥락인데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수가 같다는 건 사실은 어차피 다중결합을 단일결합을 본다면 공유 전자쌍수가 같은 거거든요. 근데 분자 모형은 모두 같다는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니까 그때 비공유 전자쌍의 유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똑같이 3개 붙어 있더라도 비공유 하나 있으면 삼각뿔이 되는데 비공유가 없으면 삼각평면이 되거든요. 틀렸습니다. 됐죠? 자, BF3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B에 F 비공유 없죠? 그럼 이렇게 쓸까요? 3개, 0개. 무슨 뜻입니까? 공유 셋에 비공유 0. CH4는 H니까 4, 0이라고 쓸까요? 공유 넷, 비공유 없고. 사실 얘는 그냥 마주보고 있으니까 직선 구조라고 보면 되겠죠. NH3는 질소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여기에 H 붙어 있고 여기 H, 여기 H면 비공유 하나 있죠? 그럼 이렇게 적어야 돼요. 셋, 하나. 공유 셋에 비공유 하나. 얘는 어떻습니까? 산소를 기준으로 H고 여기 비공유, 여기 비공유. 그러니까 얘는 몇? 둘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그러면 각도 적어볼까요? 3개 0개면 삼각평면이니까 120도 각도. 4개 0개면 정사면체니까 109.5도의 각도. 사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죠. 4개의 공유가 하나가 비공유로 바뀐 거죠. 원래는 109.5도가 돼야 되는데 비공유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이 각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107도 정도. 비공유가 2개 있으니까 더 많이 줄겠죠. 그래서 104.5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구조? 삼각평면, 정사면체. 이건 마주보고 있으니까 몇 도 하면 되죠? 180도 하면 되고요. 이거는 삼각뿔 구조에는 무슨 구조? 구분 구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평면 구조죠? 입체 구조죠? 이건 당연히 평면이죠. 직선이니까 이게 뭐야? 입체 구조. 이거 입체 아니죠? 평면 구조.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4번 한번 볼까요? 보기는 몇 가지 분자식을 나타낸 것이다. 찾아보자. 이런 문제인데. 자, 한번 바로 적을까요? NH3 방금 봤죠? 공유 셋에 비공유 하나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삼각뿔형 기호로 가야 되죠. CCl4는 C에 CL이 4개 붙어 있으니까 비공유가 없죠? 그럼 4개, 0개니까 얘는 정사면체 구조. 니은으로 가면 되죠? H도 방금 봤죠? 여기 공유, 비공유가 두 쌍. 얘는 뭡니까? 둘이니까 무슨 구조? 구분 구조. 디귿으로 가면 되죠. CO2는 아까 다중결합 예를 볼 때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원래는 4개, 0개지만 단일로 봐야 되기 때문에 2개, 0개 뭐가 됩니까? 선형 구조가 되면 되죠. 벨륨인 2족의 원자까지 2개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요 F에 비공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자 구조를 따질 때는 중심 원자만 보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2개, 0개. 그러니까 뭐야? 직선 구조, 미음. OF2는 사실은 OH2하고 똑같은데 F고 여기에 비공유.
얘도 마찬가지. 둘이니까 무슨 구조? 구분형 구조니까 D급과 B급은 같은 구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결국 뭐다? 공유 몇 개냐? 비공유 몇 개냐만 찾아서 구조를 따져주면 된다. 5번. 메테인, 암모니아 물 분자죠. 바로 갈까요? 메테인은 CH4고요. 바로 4개 연계가 될 거고요. 암모니아는 요거 3개는 수소가 붙어 있고 여기 비공유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3개, 1개. 암모니아는 NH3죠. 그 다음 얘는 여기 두 군데에 H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물은 뭘 얘기하는 거고요? H2O고요. 얘는 2개. 그러면 결합각 쓰라. 자, 왜 이렇게 3개를 비교했냐면 4개 더하기 0개는 4개, 3개 더하기 1개도 4개, 2개 더하기 2개도 4개. 결국은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전자쌍이 총 4개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출제에도는 네 비공유 전자가 좀 더 반발이 크냐 이거 알고 있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유가 누가 제일 많아요? 얘가 제일 많죠? 각도가 제일 작죠. 104.5도로. 한 개 있는 건 없는 것보다 좀 더 작죠? 몇 도? 107도. 공유만 있는 경우가 제일 각도가 크죠? 109.5도. 이렇게 출제여도가 되는 거죠. 까닭을 설명해라. 비공유가 자리 많이 차지하니까 비공유가 반발이 크니까 이렇게 답하시면 되죠. 됩니까? 6번 볼까요? 자, 알파부터 갈까요? 뭐 이게 물인 거 이런 거 보지 마. 공유 몇 개? 2개. 비공유 2개. 몇 도? 104.5도. 구분 구조. H3O 플러스. 이름 몰라. 나도 모르겠어. 몰라도 돼. 공유 3개 보이고 비공유 하나야. 그러면 삼각뿔 107도. 얘는 공유 3, 비공유 하나야. 물질은 달라도 구조는 같네. 107도. 얘는 공유만 넷 있으니까 CH4하고 똑같네. 109.5도. 그러면 결합각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가 제일 작고 베타, 감마가 같고 델타가 제일 크고. 그러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결합각 물으면 딴 거 보지 마라. 중심에 공유가 몇 개 있고 비공유가 몇 개 있는지만 보면 된다. 7번 한번 볼까요? 자, C죠. 중심이. 하나, 둘, 셋, 넷. 아니죠. 구조를 따질 거니까 하나, 둘, 셋. 3개의 비공유 없죠. 왜? 탄소는 결합 4개 다 했으니까. 질소는 얘는 3개, 1개 됐지? 물 분자가 똑같죠? 2개. 뭐가? 공유 둘에 비공유 둘. 이중이지만 단일로 봐야 되죠? 하나, 둘, 공유 둘에 비공유 둘. 아니죠. 비공유 없네. 2개, 0개 이렇게 가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중심원자가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 무슨 구조입니까? 삼각평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몇 도 각도? 120도. 이건 무슨 구조입니까? 삼각뿔 구조가 되겠죠. 삼각뿔이니까 107도. 이건 무슨 구조? 물하고 똑같죠? 구분 구조 104.5도. 이거는 무슨 구조? 직선 구조고 각도는 180도. 기억. 결합각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알파는 120도, 베타는 107도. 맞네. H2S와 CS2의 분자 모양은 이걸 묻는 의도는 원자가 똑같이 2개씩 붙어 있죠. 하지만 비공유의 유무 따라서 있고 없고니까 모양은 같지가 않죠. CS2는 직선 구조니까 평면 맞죠? 삼각평면이니까 평면이 맞죠? 그래서 입체 구조이다.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만 정답 1번. 됐죠? 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에 CH2 이렇게 생겼죠? C, H, H, 이중결합, CHH. 그러면 중심이 두 가지죠? 얘도 중심이고 얘도 중심이죠? 그럼 보세요. 얘를 중심으로 수소와 탄소니까 공유가 하나, 둘, 셋인 거죠? 비공유가 없으니까 이렇게가 한 평면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 수소 2개까지 한 평면. 그리고요, 여기 수소와 여기도 수소가 있는데 얘를 중심했을 때도 공유, 셋에 비공유 없죠? 그럼 이렇게도 한 평면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도 한 평면. 결국 모든 원소가 한 평면. 그래서 얘는 평면 구조. 됐죠? 나는 어떻습니까? NH2면 여기 NHH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공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중심했을 때 셋, 제로, 셋, 하나. 얘도 중심하면 셋, 하나.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삼각뿔 입체구조, 얘도 삼각뿔 입체구조니까 무조건 입체구조. 각도는 아마 107도쯤 되겠죠. 됐죠? 다가 어렵죠? 다를 볼까요? N 역시 다 중심이 두 개인데요. 이렇게 있죠. 여기 F가 하나 붙어 있고 여기 F가 하나 붙어 있죠. 그럼 여기 누가 있는 겁니까? 비공유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특이합니다. 안 배웠습니다, 우리. 중심이 N인데 이거는 지금 몇 개입니까? 두 개, 한 개니까 배운 적이 없죠. 세 개, 한 개도 배웠고 두 개도 배웠는데 두 개, 한 개도 배운 적이 없죠. 아까 세 개, 한 개는 네 개에서 출발하면 되죠. 3 더하기 1이니까. 두 개는 2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정사면체 4에서 시작하면 되죠. 똑같습니다. 두 개, 한 개니까 어쨌든 총 몇 개란 뜻이야? 세 개란 뜻이야. 그럼 여기다 적어볼까? 여기 있는 질소에 하나, 그 다음 뭡니까? 둘, 셋이란 얘기야. 한쪽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비공유. 하나는 F, 하나는 N. 이 얘기죠.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원래는 어디서 파생되는 겁니까? 이게 삼각 평면에서 파생이 되는 건데 얘는 원자가 안 붙어 있으니까 지워야죠. 그럼 무슨 구조가 됩니까? 이거 구분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까 둘도 구분 구조였잖아. 둘은 109.5도에서 각도가 좀 줄어가지고 104.5도인 구분 구조라면 얘는 몇 도에서 각도가 줄어가지고 120도에서 각도가 줄어가지고 대략 한 5도 정도 준다고 하면 약 115도쯤 되겠죠. 약 대략. 그러니까 똑같은 구분 구조라도 누구보다 물 분자의 구분 구조보다는 각도가 크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좋은 문제죠. 둘 하나 배운 적 없더라도 2 더하기는 몇 개니까 3개니까 전자쌍 3개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면 된다. 어디 출발이다? 삼각평면이 출발이다. 그럼 당연히 이거 무슨 구조입니까? 평면 구조지. 왜? 출발이 평면인데 뭘 해도 평면이지.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분자, 중심이라는 말 없으니까 여기는 없죠. 일단 여기 N에 있고 여기도 N에 있으니까 있는 분자는 두 가지 맞네. 다 하고 나. 평면 구조의 평면 아닙니까? 얘는 무조건 입체죠. 얘 평면이잖아.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도 F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가 평면이니까 결국 다 평면이죠. 뭐 이거 물론 원자가 없는 거지만 그래서 평면 구조를 갖는 건 누구하고 누구다? 가하고 여기 있네. 다 해서 몇 가지이다? 두 가지이다. 디귿. 가의 HCC의 결합각은 몇 도라고요? 120도. 다도 물론 출발은 몇 도입니까? 120도 출발을 했죠. 근데 가하고 비교했을 때 가는 전부 다 공유라면 다는 하나가 비공유이기 때문에 얘의 결합각은 대략 뭐 한 115도쯤, 5도쯤 되지 않을까. 이 각도가 몰라도 됩니다. 정확하게. 중요한 건 뭐다? 120도 각도보다 가의 결합각은 다보다 뭐하다? 작다가 틀렸다는 건 확실히 알죠. 누가 무조건 작아야 됩니까? 다의 결합각이 더 작아야 되죠. 답 몇 번입니까? 기억, 리을이니까 이 문제는 3번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분자 구조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중요한 건 뭐다? 총 전자쌍이 몇 개냐를 보고 문제를 접근해 나가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기본 개념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